오늘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이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상한가 급등이 속출을 했죠. 먼저 정확히 2거래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스피어,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괜히 어제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죠. 그리고 혹시나 타이밍 놓치실까봐 이 부분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무벡스 마이너스 4% 구간대 시작을 해서 17%까지 20%가량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도달을 했죠. 그리고 심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부장 관련돼서 꼭 보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코리아서킷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제 혹시나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분들 있을까봐 이 부분도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대 시작을 해서 24%까지 거의 29%가량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갔어요. 100% 확률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린 종목들 급등 상한가 이번 주에도 속출했었죠. 이런 급등주들 다 놓치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죠. 먼저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이 상한가 수익 잘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종목이었었던 바로 현대무벡스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내내 영상으로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메인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마이너스 4% 구간대에서 17%까지 목표가까지 그대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럼 어제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22시간 전 영상이네요. 제가 언제나 이렇게 지난 영상들 틀어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들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직접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복습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에 이 부분들 다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결국엔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놓고 추세를 만들고 있고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 물량소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시키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거예요. 주봉 차트를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물량소 과정을 거쳤었고 이 20주선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고점 라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정확히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현대무벡스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37,500원 구간대에서 38,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관점으로는 39,000원 구간대에서 매물대 구간이요 4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까지 훌쩍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분봉상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에 말씀드렸었던 코리아서킷도 다시 한번 타이밍이 정확히 잡히면서 이 부분 타이밍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29%가량 그대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던 VN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대 시작을 해서 8%까지 10%가량 상승을 그대로 만들어냈고, 또 마찬가지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인텍플러스는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까지 15%가량 전고점 라인 때까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죠. 앞으로도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분봉상으로도 30분봉상 120선은 살짝 아래에 있긴 하지만 20선 위에는 안착을 시켜놨죠. 이런 케이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2,000원 구간대에서 43,000원 라인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죠. 4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종가 자체가 그대로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 목표가를 이미 뛰어넘었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에요? 지난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백화점도 이 구간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죠. 어느새 거의 20만원에
다 와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 그대로 계속해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심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26%까지 말 그대로 급등이 만들어졌죠.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3가지 종목, 그 종목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VM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스피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HVM이었어요. 이 종목들의 이슈 어떤 거예요? 당연히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시는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종목이죠. 말씀드렸던 스피어 그리고 HVM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포함이 된 그런 종목들이에요. 우주 항공에 대한 섹터 상승에 같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스페이스 X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스페이스 X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공급망 관련된 부분에선 제가 딱 2가지 종목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였어요? 스피어와 방금 말씀드렸던 HVM이죠. 바로 1차 벤더사예요. 이미 10년간 특수 합금을 공급하기로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고 HVM도 마찬가지입니다. 랩터 엔진용 특수 금속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번 상장에 따른 투자금이 들어온다면 지금보다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 생산량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스피어와 HVM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직접적인 투자 회사들도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그리고 아주 IB투자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두 회사 스피어와 HVM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우주 발사체 소재 10년 장기 독점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공장 증설이 완료됐을 때 연 5천억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수익성까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완공한 제2공장의 운영 정상화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19%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주 관련 니켈계 제품 공급 확대에도 1분기 기준 우주 수주 잔고 36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69.8% 그리고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20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기업의 신형 발사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예요? 스페이스 X죠. 상장을 하면서 이제 그 투자금으로 발사 빈도수를 빠르게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신형 발사체 엔진 파트에 공급하는 니켈계 특수합금 물량이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공장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배가량의 성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면 왜 HVM이 수혜를 봅니까? 일단 이 부분이에요. 기존 펠컨에 비해서 이제 스타쉽을 점점 늘리고 있죠. 스타쉽에 들어가는 엔진 수는 펠컨에 비해서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수 합금도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이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의 발사체용 소재를 직접 공급하는 1차 벤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10년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HVM도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스페이스 X에서 스피어가 수주를 받으면 원소재 발주가 HVM에서 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의 상장의 직접적인 수혜 당연히 HVM과 피어라는 거죠. 그럼 일단 먼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에요.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 120선 돌파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시키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1만원 라인대에서 11만 5천원 구간, 길게는 12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잡혀져.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단기적인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죠. 그리고 이 부분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의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 노란 선이죠. 20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모든 이평선들을 수렴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 패턴,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 라인 때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에요.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바꾸는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어때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정확히 이제 21선까지 돌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가격 조정을 이끌었었던 기관 쪽 물량, 특히 투심 물량들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물량 소화 과정 계속해서 진행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피어는 상한가에 갔죠. 그렇다면 이제 추세 전환을 시작한 HVM,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HVM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11만 5천 원 라인대에서 12만 원 구간대, 중기 관점으로는 이 구간대죠. 매물대 구간이에요. 12만 5천 원 라인대에서 13만 원 구간대까지도, 그 정고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살짝 지금 이격이 있어요.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아직 장 중이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 이 30분 봉상 5선 그리고 1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서도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바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바로 내일이죠. 그리고 오늘 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피어가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타이밍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방향성을 돌려놓은 수급이 어떤 수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투신 쪽, 기관 쪽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장중에는 이렇게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구간까지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모두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피어 상한가를 갔던 것처럼 HVM도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초입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당연히 스피어죠. 이제 방향성을 돌리는 타이밍이었고 정확히 방향을 돌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0분 봉상 이 노란선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응 타이밍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초입이기 때문에 이 추세 대응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4만원 구간대에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4만 4천원 라인대까지, 그리고 길게는 당연히 정고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당연히 체크는 해놓고 계셔야 되죠. 최근에 추세가 완벽히 꺾이긴 했지만 지금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 이탈하면 그때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56,000원 구간대에서 58,000원 구간대, 길게는 6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30분 봉사 검정선이죠. 이 120선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졌고 지금 지지 라인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에 맞춰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저스템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때의 상승, 거의 3배가량의 상승을 다 챙기실 수가 있었죠. 정확히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조정에 따른 지지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반등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죠. 간단하게 뉴스 하나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저스템 반도체 수율 개선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수혜를 보고 있고 3천억 원 규모의 캐파 선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역대 최대 실적 수주로 인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그대로 입증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올해 압도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저스템 그럼 어떤 회사예요? 반도체 공정 내 수율 개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도 제어 장비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태양광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사업도 하고 있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업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매출의 대부분이 반도체 장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제 수율 개선 장비에 대한 전반 기업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급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율이에요. 수율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던 케이스가 바로 삼성전자였어요.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따라잡았던 이유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HBM4 납품 때문이에요. 그 전에 HBM3 이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만 납품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삼성전자는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퀄 테스트조차 통과를 못했었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도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수율이 잡혔어요. 그리고 주가도 그대로 상승을 보여줬죠. 그 정도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율이에요. 여기서 저스템은 습도 제어 장비 부분에서 강한 수요를 실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올해 1분기가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고 수주 현황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약 190% 성장을 하면서 1분기 이 호실적이 연간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아주 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27년도 하반기쯤이 실제 생산량 증가로 연결이 되는데 기존의 캐파 같은 경우에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이 증설이 완결이 되면 3천억 원 수준까지 큰 폭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망치를 보면 어때요?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실적 매출액 961억 원에 영업이익은 266억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전년 대비 거의 100% 증가를 하는 거고 영업이익은 474% 증가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적을 보여드리면 지난해 어땠습니까? 2025년도 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망치 매출액은 1,0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93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내년은 어때요? 매출액은 1,2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83억 원까지 거의 9배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에 기본적으로 회사의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은 66%, 51% 거의 빚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보율은 12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 돼야 적정평가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상승을 보였을 때 그런 적정평가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얼마예요? 3,443억 원. 아직까지도 거의 2배가량의 상승 여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는 바로 실적이에요. 그리고 일봉상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미 물량 소화 과정을 다 거치면서 급등을 만들어냈고 일시적인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권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 안 드리다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 어떤 거예요? 30분 봉상 드디어 120선을 돌파를 시키면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단기적인 추세에 대한 전환 타이밍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스템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라인대에서 17,0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8,000원 구간대에서 19,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을 하면 그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그대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탈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지금 수급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관 쪽이죠.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그리고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판단이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3배의 상승을 놓치셨던 분들, 이번 추세에 대한 상승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번 추세에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같은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중에 원익 IPS죠. 제가 이미 이번 주에만 2번이나 영상을 남겨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 그대로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30분봉상 20선 라인대,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종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본격적인 랠리의 시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 라인대예요. 15만 3천 원 구간대에서 15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16만 원 라인대에서 17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맥스도 지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엄청난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만들어놨죠. 고점 라인대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제적인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는 4만 7천 원 구간대에서 4만 8천 원 라인대, 길게는 5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후성도 지금 수급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고점 라인 때 다시 한번 눌림목 테스트 구간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밍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 대응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짧게는 17,000원 구간대에서 18,000원 구간대, 길게는 19,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미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닥권에서 정말로 강력한 수급이 만들어졌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오늘 고점 라인대죠. 이 구간이에요. 24,500원 구간대에서 25,000원 라인대, 길게는 27,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시원한 수익을 안겨줬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젠슨왕 이슈, 말 그대로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다시 한번 전 고점 라인대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고 21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무백수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 쪽의 추세 전환에 대한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젠슨왕이 방한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지컬 AI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봇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장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LG 쪽이었어요. 당연히 LG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보스타가 그 정점을 찍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수급의 전환과 함께 다시 한번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LG 쪽 매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 수혜가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한 분기 만에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1분기에.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한 이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근에 파업 이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쨌든 생산 현장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다, 이 부분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2030년으로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로 대체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용되는 건 바로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보스타였죠. 먼저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엄청난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젠슨왕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이 구간대를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전 고점 라인 때 이 박스권 상단에서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 패턴이 무슨 패턴이라고 했어요? 전형적인 신고가 대시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소화를 한 상황이고 방향성을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섹터 쪽에도 수급이 다시 한번 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로보스타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구간대에서 12만 원 라인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어디? 12만 5천 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이 구간 이탈을 하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20선, 검정선이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20선 위에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20선 위에 올라왔을 때는 단기적인 이제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타이밍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구간대까지도 이탈을 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타이밍들, 이런 기준들은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는 건지 여기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시장,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수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시장, 섹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상승을 다 수익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타이밍 잡혔을 때 대응하시는 거 가장 큰 수익의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당연히 현대무백스도 계속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동일하게 짧게는 42,000원 구간대에서 45,0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지금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신규 대응 타이밍은 여기에서 하시는 겁니다. 58,000원 라인대까지, 길게는 6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 동일하게 잡히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들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VM이에요.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일봉상으로는 5일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응 방법 그대로 대응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9만원 구간대에서 95,000원 라인대, 길게는 10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추세에 대한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사막 콘덴서죠. 사막 콘덴서도 제가 3거래일 전에 이미 영상을 남겨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27%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추세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돌려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MLCC 쪽에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4만원 구간대에서 15만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LCC 쪽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거였어요? 아모텍이었죠. 아모텍도 정확히 이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고점 라인대, 종가상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미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잡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29,000원 구간대에서 3만원 라인대, 길게는 32,000원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살짝 동일하게 이격이 있습니다. 이런 거 쫓아 올라갈 필요 없어요. 이 구간 정확히 눌림목 준 이후에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죠. 현대백화점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추세가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새 시가총액이 이제 4조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8조. 아직도 2배가량 상승 여력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 대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간단합니다.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이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가 대응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19만 5천원 구간대에서 20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면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면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인 개별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뭐예요? 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혔을 때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전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목은 언제나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3가지 종목 당연히 시초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이 안 만들어진다. 그때는 이 종목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 종목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매일매일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급등주 공유방에 대한 부분 이 3가지 종목만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어차피 이 종목도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찍어드린 종목들 타이밍이 잡힌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초가로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 그런 종목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메인 종목만 잘 체크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다 나오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상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렵죠. 이런 타이밍들, 이런 판단들이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 화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어요. 거기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늦어서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정말 큰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